셀트리온 수요일 플러스 1.83% 상승, 제약은 플러스 1.1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전장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요, 1시 10분 이후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강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마감 양봉의 모양을 만든 것이죠. 거래량은 월요일 화요일에 비해서는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자사주 매수가 25,894주가 나왔죠. 외국인들과 비슷한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상을 했던 대로 오늘로서 자사주 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오랜만에 매수 강도가 조금 강해졌습니다. 298억의 매수, 기관들은 140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한편 제약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1억 매도, 기관들이 2억의 매수를 보인 모습이죠. 제약의 움직임은 기관들의 매매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의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14만 9천 주의 매수 우위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연 3일간 소규모의 매수 우위에서 어저께 매도, 오늘은 매수인데요. 오랜만에 외국인 매수가 증가한 것인데요. 이러한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연기금이 다시 매수로 돌았습니다. 37,000주대 매수로 돌았으면서 그동안 조금 소강 상태였잖아요. 8월 12일부터 전반적으로는 매도의 분위기였죠. 간만에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역시 프로그램 매수를 포함해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진펜트라의 8월 처방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8월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이 4%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지난 8월 2일 날 주춤하면서 감소세를 보였다가요, 다시 8월 9일 날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이에 따라서 7월부터 해서 진펜트라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주간 단위로 7월 5일에 1.78%의 시장 점유율에서요,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요, 지난 7월 26일 3.09%, 8월 2일은 1.9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8월 9일날 다시 3.55%로 올라온 모습이죠. 이것을 반올림해서 4%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7월 말 3%를 넘은 이후에 8월 첫 주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3.55%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죠.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승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삼성 쪽의 것은 주간 단위로 봤을 때 8월 9일 날 2%대잖아요. 이미 앞질러 나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러한 처방 수량의 시장 점유율 상승 추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의 처방 수량들은 첫 번째 PBM이었던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4분기부터는 두 군데 PBM 쪽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더욱더 기대를 하면서요, 올해 전체적으로 진펜트라의 매출의 컨센서스는 현재는 2,379억으로 나와 있고, 회사 측에서도 2,500억은 무난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가속도가 붙게 되면은 예상보다 좋은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 자료인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진펜트라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요, 24년에 2,541억을 전망을 했고 25년에는 8,573억입니다. 그리고 26년에는 1조 4,800억 이렇게 계속적인 증가죠. 2031년까지는 3조 8,600억 이런 추세로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요 수치들은요, 오로지 IBD 환자들만 기준으로 해서 추정한 매출액입니다. 그런데 진펜트라는 두 가지 부분이 더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IBD 초기 치료제로서 현재 프랑스에서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공시로 발표됐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적응증 추가, 요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요 실적 추정치에서는요, RA 적응증 그리고 IBD 초기 치료제 이런 부분에 3상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27년이 될지 28년이 될지 언제 상업화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두 가지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 매출액의 숫자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진펜트라가 이번에 신약으로서 PBM에 등재가 되고 PBM과의 관계, 역학관계에서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미국에서는 약가 인하 정책이 정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더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민간 쪽에서도 바이오 시밀러를 키우기 위한 의지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유럽에 비해서 사실적으로 미국은 바이오 시밀러 쪽이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죠. 이제는 미국도 본격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 이에 발맞춰서 PBM들도 새로운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 프라이빗 라벨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요, 어쨌든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다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탑3들은요, 이번에 새롭게 생긴 것이 바로 자체 상표 회사입니다. 프라이빗 라벨 회사들을 하나씩 새롭게 만든 것이죠. 1위 업체인 CVS 쪽에서는 코바디스라는 회사를 차린 것이고요.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쪽에서는요, 콜런트라는 회사를 또 하나 세운 것이고, 또한 옵텀 RX 쪽에서는 누베일라라는 회사를 만든 것이죠. 이 회사들을 통해서 PL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PL 제품의 첫 번째 예가 이미 휴미라 시장에서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CVS 쪽에 PL 회사인 코바디스와 제조회사인 산도스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하이리모즈에 대해서 코바디스 PL 제품을 등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선호의약품에는요, CVS 쪽에서는 산도스의 브랜드 제품, 난 브랜드 제품 모두 등재를 시켰고, 또한 프라이빗 라벨 PL 제품 역시 등재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올 4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보시면요, 크게 늘어났습니다. 코바디스로 붙어 있는 PL 제품, 이 부분이 처방액이 크게 증가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도스 브랜드를 붙인 제품도 역시 증가를 했죠. 그리고 저가 버전 역시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총 3개 제품이었거든요. 코바디스 이름을 붙인 제품만 성장한 것이 아니고요, 다 같이 함께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도스 입장에서는 플러스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PBM인 CVS 입장에서도요, 코바디스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들 보험 가입자들한테 판매를 했잖아요. 이것은 자체적인 유통망으로 자기들이 판매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수익은 산도스 쪽하고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품은 저가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 대신에 수익을 직접 공유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산도스가 직판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리베이트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전략, PL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PBM들의 움직임은요,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휴미라에 대해서는 CVS 쪽에서는 산도스 쪽하고 프라이빗 라벨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쪽에서는요, 알보텍, 베링거 인겔하임 이 2개 제품을 PL 전략으로 포함을 시킬 것이다. 옵텀 RX는 아직 미공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오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도 이와 같은 PL 전략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스텔라라, 셀트리온의 스테키마잖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 PL 제품에 대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BM의 앞으로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PL로 간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진펜트라를 제외한 나머지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PL과 관련된 부분들도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펜트라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NH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기를 진펜트라 역시 프라이빗 레벨 관련 협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100% 자체 판매하는 것보다는요, PBM과 프라이빗 라벨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공감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C제형에 대해서는 PBM들이 앞으로 자체적인 PL 회사를 통해서 직접 진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PBM들과의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코바디스와 산도스의 사례를 보시면요, 이 코바디스는 1등 PBM인 CVS 쪽에 자체 상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산도스 입장에서는 PBM 쪽에다가 판매 마진을 공유를 한다, 즉
판매 마진 30-40% 정도를 PBM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리베이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PL 제품은요, PBM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도스 입장에서는 영업 비용이 감소가 된다는 것이죠. 판매 마진을 PBM한테 주고 그 대신에 리베이트를 안 주고 그리고 영업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산도스는 직접 판매도 두 개 다 하고 있죠. 브랜드 제품 고가 버전이고요. 남브랜드 제품 저가 버전 둘 다 직접 판매 또한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요, 서로 좋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마진에 대한 비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협상 여지에 따라서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PBM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PBM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의 시밀러 제조 기업들하고 당연히 프라이빗 라벨 계약을 체결을 하겠죠. 그렇지만 PBM 입장에서도 셀트리온은 진펜트라가 있기 때문에요, 이를 감안했을 때 협상에서는 셀트리온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요, 대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셀트리온 회사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이와 관련 최근 자료를 보시면요, 지난 6월 12일 DDW 2024 이후에 DS투자증권하고 Q&A 한 내용인데요. 향후 코바디스 등의 프라이빗 라벨이 중요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바이오 시밀러의 제품을 공급을 받아서 CVS 브랜드 코바디스죠. 이걸로 제품이 출시되는 것이다. CVS 입장에서는 자기들 유통망 안에서 공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었다. 현재 우리 제품들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셀트리온은 프라이빗 라벨 시장은 아직 시작 단계로 여긴다. 관건은 아직 페이어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페이어는 보험회사죠. 그런데 PBM이랑 보험회사랑 한 동속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추세는 프라이빗 라벨로 가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측은 우리 제품도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유통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PBM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추후에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알아둘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현재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안정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길게 본다면 8월달은 이렇게 되면 양봉의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9월까지도 양봉이 이어질 가능성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